전재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오늘 경찰이 출석했죠. 오늘 출석했죠. 그리고 재밌는 단독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예. 장관 시절 네. 한일 해저 터널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해수부에서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국회의원 때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했다라는 걸 이 변호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는데 네. 해수부 내부에서 네.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런 아젠다를 다루는 것 자체가 엄청 그 사업에 힘을 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결국에는 통일교의 로비가 좀 먹혔던 거 아니냐 그런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 통일교 게이트는 각 언론사마다 이제 TF 비슷한 게 다 설치가 됐어요. 기자들이 TF 설치하고 파기 시작하면 뭐가 이렇게 계속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밤늦게 나온 단독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더니 명품 구매 내역이 와르르 나왔다. 어머나. 그럼 그 중에 이제 까르띠에나 불가리가 있으면 네. 시기가 비슷하면 그 명품들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더 공개될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아무튼 뭐 재밌는 단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전재수 장관은 오늘 뭐 자기 억울하다 이럴 거면 시계 뭐 1000개 뭐 한 200억 뭐 이 정도는 엮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네. 이게 저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은 특검대로 또 저희가 연대해서 공동법안 내고 투쟁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기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특수본이나 현재 검찰에서. 근데 기소가 되면 이런 어떤 정치자금이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시장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 재판이 또 하루 이틀 끝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그럼 부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에 통일교 게이트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 북구 재보궐을 일단 날라갔다. 본인 의원직 지키면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정 정도가 남을 것 같고 부산 민주당은 사실은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 민주당이 부산의 전재수를 중심으로 반전을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강한 카드가 좀 사라졌다. 그럼 전재수가 빠졌는데 울산에 김상욱이 나오고 경남에 김경수가 나와봤자 뭔가 안고 없는 찐빵 느낌이 좀 나요.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과연 그 6.3 지방선거에서 그럼 부산의 지역구는 또 누가 차지하게 될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선을 긋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을 딱 긋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고 오늘 처음 소환 갔어요. 네. 전재수 전 장관이.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시니까 뭐 그 결백을 이제 증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부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전재수 의원 잘 아는 사람이나 뭐 유권자들 시민분들도 우리 재수가 그런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신망이 좀 두텁긴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위 관계자한테도 우리 당에 있는 당직 고위 관계자랑도 통화를 몇 번 많이 했대요. 전재수 전 장관이 원래 평소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형님 동생 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분도 뭐 그 20년 넘게 안 재수가 나는 그 사람 인격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단 전재수 전 장관도 스스로가 형님 진짜 정말 아닙니다. 제가 다 증빙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당과 이재명 정부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자기가 결백함을 증빙하겠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말을 이제 저희는 믿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환 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국수본에서 특별 수사팀이라고 꾸민 거잖아요. 특별. 그럼 특별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 1년, 2년 끌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좀 신속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니까 한 달 혹은 길어야 2달 안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아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검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부족하고 뭔가 어영부영 지나간다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당원 그 지지자들의 67%도 특검 할 수도 있다라고 여론이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본 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반영해서 나중에 정말 지지부진하고 이거 막 무혐의로 덮으려고 그러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김건희 때처럼 검사들이 뭐 불기소 그 처분하고 디올백도 막 혐의 없다고 해버리고 황제조사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우리 민주당원들도 그 지지부진하다면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고려해볼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는 국수본에서 전재수 장관의 혐의를 무죄를 내려버리면 그때 이거 무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특검 추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 것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아까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가품 우르르 나왔다면서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지. 여기서 또 처음에 전재수 여가 될 장관은 수 있지 야가 될 수 있지 모르지. 처음에 전재수 장관은 미국에서 전부 다 허위이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반전에 반전을 보여주겠다고 했다가 들어와서 바로 사퇴해버렸죠. 그리고 만난 것까지 인정되고 7차례 만났다고 하고 심지어 2018년 5월달과 9월달에 한학자 총재의 특별보고 문건에 몇 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건도 특정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은 한일 해저 터널 부인하고 있지만 장관 되고 나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압수수색 나갔었을 때 의원이 도착한 2시간 뒤에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2시간 동안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 윙윙윙윙. 세상에 압수수색 나간다라는 그 예고도 분명히 했었을 텐데 예고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이 도착하고 나서 2시간 뒤에 왔는데 그 2시간 동안 파쇄기 돌리고 증거인멸했다면 원래 보통 같았으면 빨리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신병 확보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냥 경찰이 2시간 뒤에 하고 파쇄기 다 돌리셨습니까? 이제 압수수색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폐지되는 마당에 그리고 또 이 정권에다가 왜 항소 포기하느냐고 그렇게 이끌었냐고 바른 목소리를 냈었던 검사들 전부 다 좌천 보내고 강등시켜버리고 편 검사로 보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특검은 필요하다. 그래서 국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공조하고 있고 뭐 특검 추천권안 가지고 조금 이견은 있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통원석 대표와 천하람 대표가 일요일 날 오찬 모임 가져가면서 어떻게 정리할지 분명히 길지 않게 결론이 날 거거든요. 빨리 특검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론에 못 이길 거다. 이렇게 뭐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새로운 속보 뜨고 단독 뜨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단독을 좀 계속해서 내고 있는 언론사가 대부분 진보 매체예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이 무엇이 중원줄지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 부분도 뭐 잘 알겠는데 일단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동영 전 장관 얘기 나오고 또 네. 전재수 전 장관 얘기가 되게 동일하게 나왔는데 일단 정동영 전 장관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일단 다 해명을 했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의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 분의 주장을 일단은 지금은 좀 듣는 게 순서고 수사에서 좀 이렇게 뭐가 의혹 같은 게 나오면 그때는 좀 다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뭐 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혐의들이 계속 나오면 뭐 피할 수 없죠. 이분도 정치적 책임과 뭐 법적 책임은. 그럼. 예. 자, 과연 특검이 도입이 될지. 그때 궁금하다. 명품 내용 뭐 나왔을지 이제 슬슬 사실은 나올 텐데. 언론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근데 까르띠에 일단 까르띠에랑 불가리 근데 나는 왜 이게 2점을 진술했는데 한 점만. 경찰이 2천만 원에 한 점으로 윤영호 진술보다 낮춰서 이거를 피의자 그거에 입건했는지 압수수색영장. 모르겠는데 압수수색영장 입건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4천에 2점이잖아요. 윤영호 본부장 진술은. 근데 아무튼 그 구배 내역에 까르띠에랑 불가리만 있어도 그 뉴스가 또 한 며칠 갈 거예요. 압수한 통일교 구매 내역에 까르띠에 불가리 있다만 나와도 그리고 그 시점이 2019년 18년 딱 고맘때면 그건 이제 더 점점 탁탁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근데 나는 이 고가품 쭉 나온 명단 중에 많은 상당 부분이 우리 김안빵 씨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구? 김안빵 씨. 김안빵?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를 여사. 김안빵. 근데 또 한학자 총재 안방에 30억 있었대요. 아 그래요? 돈 돈이 뭐야? 얼마나 많은 거야? 근데 전재수 장관은 오늘 기자들이 이제 그래서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지. 만났다는 거겠죠. 경찰 그러니까 수사 가서 다 얘기하시겠지 뭐.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죠? 전 그 사람 천정궁원 간 적이 있습니다. 뭘 간 적이 대답을 있어요? 못해? 간 적 있어요. 나는 한학자는 사람을 몰랐어. 여기가 아예. 다중이용 시설이라서 경기도에서 감사 대상이거든. 어디가? 국감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안행위에서 감사. 안행위에서 가본 적 여야 있어요? 함께 버스 감사. 타고 가가지고 여기 어떻게 생겼나 보고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오케이 기사 제목 나왔다. 다 빼고 이긴 나도 천정구 간 적 있다. 이힘도 이렇게 보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언론 아니 사니까. 거기가 강원도 가는 그 고속도로 가평. 길에 보여. 가평에 있어. 가평에 그 있어요, 가평에. 허연 건물. 그치, 허연 그거. 거. 나는 뭔지를 저거 몰랐어. 뭔가 했어, 맨날 저게. 지나가다가. 그거 뭐야 도대체 엄청 큰 맨날. 거? 형님 그 그거? 산위에 있는 그게 거. 천정궁이에요. 그래. 우리가 가봤
바지 옆에 형이 있는 거. 맞네. 맞아. 바지 건너가면 맨날 저기 그래. 도대체 나도 그거야 그거 그랬어. 형이. 그게 그리고 천정부예요. 리버브 카페 많잖아요. 네. 거기에 바지랑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저도 드라이브 자주 진짜 가니까. 안에 진짜 장난 아니야. 좋아요? 잘해놨어? 안에 좋아요? 안에 그러니까 너무 크고 말도 안 돼. 초현실적이고 벽화를 되게 막 뭐랄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 높은 친구의 벽화를 다 그려놨어요. 야, 내가 그거 모르는 관광지역이네, 대학교 캠퍼스인 줄 관광지. 알았어. 난 대학교 캠퍼스인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 난 밖에 저게 보고. 무슨 궁 같은 게 있어. 저게 그래서 뭘까 했거든. 이게 구글 맵 뭐였지 뭐 티맵 같은 걸해서 검색해 보니까 그게 통일교 그거더라고. 한겨울에도 분수가 나와. 그 앞에 외부에서. 무슨 식물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식물원도 있더라고. 식물원도. 진짜 무서워. 그 안에. 그 장난 앞에 아니야. 이제 식물원은 외부인들한테 개방하고 막 그런 것 아, 같더라고. 그 약간 관광 코스네. 그거 보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밀한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통일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통일교에 뭐 이재명 대통령 쪽에 7인회 중에 한 4명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권도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항공권 대주고 어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부르면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가정연합이라고 해서 멋 모르고 참석했는데 한학자 총재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는 사진이 막 돌아다니지를 않아. 예.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 뭐예요? 뭐 사진이요? 사진 영상이고 사진이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아니 그 예. 홀리 마더가 어디 타인의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사진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네. 아까 구해지지가 않아서 영상 한참 이렇게 보다가 네. 그랬는데 정말로 임종성 의원 뒤에 한학수 총재가 엎혀 있고 업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이랬는데 임종성은 노래방 안 다니는 사람인데 노래 자체를 안 부르는 사람인데 통일교에서만 부르나 봐요. 그건 특이하네. 노래방 안 간다고 네. 노래를 안 부르진 않습니다. 노래가 시계를 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계를 받지 않는 건 노래를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죠. 집에서 시계 닦고만 있고 노래는 듣고만 네.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그 영상 AI 아니야? AI로 합성한 건가? 이거 그럼 만약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영상 아니 유포하는 말이 사람이 되나? 있으면 말이 돼? 노래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활동했던 거를 보고는 통일교회 지금 신자가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신자들은 임종성 의원을 보고는 우리 통일교 신자인 줄 알았다. 너무 자주 보고 그리고 수차례 소통을 하고 근데 한학자 총재랑 뭐 악수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신자들은 아니다 여기 아니, 와가지고 막 그 존엄하신 분이 타인의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업혔다고요? 뭐 그게 그래서 가능한가? 통일교 신자들 앞에서? 일단 채통을 사진 지키셔야 한번 될 구해보고 분이? 싶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지금 왜냐면 있는 게 이게- 아니고 제가 그거 구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네.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영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상을 여기다가 틀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게 통일교 게이트 여하튼 음.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최고액을 받은 상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고 의혹이 있는 상태 그래요 이제 혐의가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의혹과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4개월 전에 권성동 의원은 이미 막 의혹을 들춰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다. 나머지 분들은 검찰이 의혹을 들추지 않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요 차이일 뿐인데 요 정도 되면 요거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야당 개혁신당 이렇게 같이 2차 특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통일교 특검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수사하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똑같이 경찰이 뭔가를 다 무마하고 뭔가 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그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받을 수밖에 없죠. 경찰을 믿나요? 네? 경찰을 믿으 아니 일단은 하는 걸 봐야죠. 경찰이 내 믿든 안 인사권자인데 믿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믿든 안 이재명 근데 대통령이 다 하는 그거는 사람이면 정권이 나중에 뒤집어질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여기서 가감하거나 여기 중간에 다 나오잖아요. 진실은 다 부담을 드러나잖아요. 느낄 거다. 중간에 여기서 다 민주당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에이, 근데 지금 부당하다고 수당인데.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2년 뒤, 3년 뒤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십 명의 경찰들을 전부 다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는 경찰들을 다 속여가지고 혹은 하나의 이 결과로 껴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진실 고백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어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재수 장관 속일 수 없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갔는데 2시간 10분인가 네, 밖에서 뭐 들어가니까 파쇄기 소리 들리고. 기다려서 파색이 덜덜덜. 여보세요? 지금 압수수색 2시간 뒤에 갈 건데 계세요? 가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딱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장 네, 국회의장님이 허가가 지금 나지 않아서 출타 중이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고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는데. 들어간 것도 문제고 압수수색 가서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 파쇄기 소리가 들린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지난 8월달에 이미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금품 진술 확보를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지난달 8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이미 그 진술을 확보했는데 정성호 장관과 전재수 장관이 그걸 몰랐을까? 분명히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물론 뭐 독립돼 있지만 어쨌든 파견 검사들이 뭐 100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들이 아니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에 대해서 금품 수수 진술도 확보돼 있어라고 하는 말들이 과연 이 정부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4개월 동안의 시간은 전재수 장관과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의 인사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었어요. 사실은 시간 맞추고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는데 정말 딱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그렇고 마침 또 압수수색도 도착한 뒤 2시간 뒤에 나왔다. 뭐 이렇게 앞뒤 정황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채널A 단독 보도에서도 경찰한테 지금 특검이 자료를 안 준대요. 반밖에 안 준답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검찰청 이제 폐지되죠. 또 항소포기 이슈만 해도 검경이 사실 쓴소리 바른소리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는 그 검사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사실 특검이 필요한 거고 쿠팡 때나 관봉권 때나 관봉권 띠지 분실 때나 검경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상설특검 한 건데 왜 내 진영에 있어서의 경찰은 못 믿는 거고 당신들 진영에서의 경찰은 뭐 믿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잣대가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이동아 우리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특검이 덮으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경찰로 보낸다?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를 특검이 은폐하려던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죠. 특검이 은폐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장님은 왜 민주당 압수수색을 왔을 때만 그렇게 출타를 하시고 늦게 결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늘 의원의 일치일까요? 요즘 전자정부잖아요. 그 의장님이 꼭 복귀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국회 사무총장도 있고 그 부의장님들도 있고 다 직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으면 빠르게 결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국민의힘 때는 그렇게 속전속결인데 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오니까 그렇게 2시간 반이나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는지 일단 모르겠고 지금 제가 볼 때 전재수 의원이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해명이 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과거에 조 전 장관 사태 같은 거예요. 해명을 내놔. 그러면 또 다른 반박 보도가 나와. 또 다른 의혹 보도가 나와. 해명에 또 다른 반박 보도가 나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 그 사진 찍힌 분들 동네 형님들이다. 형님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는데 어떻게 안 찍냐. 그 형님이 지금 해저터널 핵심이라면서요. 그 형님이 통일교 부산 울산 뭐 총책이라면서요. 그 모르고 만났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이 일단 있죠. 그리고 이 전재수 의원이 여러 가지를 막 답변을 열심히 하거든요. 네.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기에는 답변을 하지 못해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한학자 만났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답변하지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만났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통일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네? 그 형님이 통일교 총책이었네? 그러면 이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해명을 다 믿어야 돼? 근데 그래서 특검이 덮으려고 했나? 경찰이 해? 특검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통일교 이 부분을 빼고 종합특검,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 강행 처리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지지율 급락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검보다도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 양쪽 다 그냥 경찰이 다 수사하고 소규의 그렇게 경험이다. 하자. 보고 말을 그렇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진술뿐만 아니라 문자 증거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거 좋은데 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 화를 냈어야죠. 이거 무슨 문자냐 갑자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자 안 보냈어요. 그냥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 거는 지금 진술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가 더 있죠? 증거가 있어야만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본인 진술에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로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기인 총장한테 시계 2천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 사람이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반대하고 막 나서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면 상하는 일이죠. 내가 받았는데 시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실패한 로비에 가깝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거를 제가 볼 땐 끝까지 자기가 들은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아니 수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편한테 관대하다. 관대하고 선회해서 해석하고. 아니 뭐 증거가 나오면야 뭐 빼박이지 나의 인정을 편에는- 해야지. 내 편에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 당신들은 단순하게 나쁜 예. 사람 그렇게 그 이중잣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증거와 진술은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뭐 윤여거 본부장의 와이프 핸드폰에서 사진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진은 아니었잖아요.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그냥 범죄 혐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구성정을 발부해 준 건데 지금 보세요. 전 장관 보세요. 청탁의 목적이 분명해요. 한일 해저 터널. 본인은 반대했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심지어 오거돈 시장도 한일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재수 장관은 오거돈 시장 캠프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인가 캠프 일원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식적으로 그거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표적 민주당 대통령께서 한일 해저 터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 완전 시대를 섞어서 지금 보세요.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빼고 20년 전 얘기잖아요. 빼고 오거돈 시장은 한일 해저 터널에서 찬성을 했다고. 근데 한일 해저 그 오거돈 시장 캠프의 구성원이 누구였느냐? 바로 전재수 장관이었어요. 전재수 부산시장 위원장이었지. 이분이 아마 상임선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반박할 거냐 물어보고 싶고. 저희는 자, 공약으로 보세요. 내걸지 않았고요. 개인의 후보자 개인의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럴 수 있었어요. 자, 한학자 총대한테 특별 보고했었던 2018년 5월과 9월달에 분명히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2018년 5월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이름이 5명이 거론됩니다. 전재수, 심땡땡, 김땡땡, 김땡땡, 김땡땡. 이거 한번 거론이 되고 2018년 9월 달에도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에서 이미 다녀간 전재수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특별보고에 나와 있어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뭐예요? 뭐죠? 그거를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통일교의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었던 대외적인 메시지와 그 특별보고 문건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의 말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2021년 2월 달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공약으로 채택했던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겠죠. 근데 저는 로비를 했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도 당연히. 그런데 저는 실패한 로비라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뒷단의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실제 해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실이든 어디서든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로비가 있었을 거 아니면 뭔가 입법안이든 정책이 뭔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문자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 뒤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빼박이지. 우리 어떻게 이거를 실드쳐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 사례에서 보면 전재수 의원은 구속 10번도 더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통일교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 여러 건이 나왔죠. 진술 나왔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특정 날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날 벌초를 하러 갔다 그랬어요. 가족들이랑. 근데 정치자금을 부산 그 지역 행사장 인근에서 정치자금 쓴 내역이 나왔어요. 그럼 보좌관이 썼다고 해명했잖아요. 아니, 해명은 했는데 네, 카드를 보좌관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거를 왜? 근데 이 뭐 정치자금 수사를 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자꾸 말이 돌아. 아니 특검이. 정치자금 시스템을 보면 전재수 의원이 먹었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보좌관이 먹었다 그러는 건 의원실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전달했다는 사람 나왔죠. 네. 예? 그리고 문건 나왔죠. 정치자금 카드 쓴 거 나왔죠. 이 정도면 빼박 아니에요? 구속될 수 아니 있는 거 그럼 아닌가요?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보좌관들 다 잡아가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의원들 카드 다 쓰는데. 아니 네? 그거 논리를 비트시는 거고 전재수 의원이 그날 부산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카드를 부산에서 썼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자, 그게 개인 카드라면 제가 자, 약간 봐봐요. 조금 형 더 봐봐요. 신빙성 있게 봐주겠어. 봐봐요. 형 오히려 말대로- 정치자금 카드면 형 말대로 보좌진들이 운영비로 다 쓰잖아. 우리 최고 말대로 네. 예단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나 다른 진영에도 똑같은 잣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용했었어야지. 권성동 의원은 그리고 문자가 그러니까 저도 나왔고 좀 들어봐. 그리고 전재수 장관에 퀵서비스 대해서는 배달원에게 보좌관이 전화해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공천 했었던 받아라, 정황도 나왔잖아. 와, 진짜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공천 지금 받아라, 완전 아주. 전재수는 난 신명 믿는단 개딸 말이야. 아이싱! 전재수 난 믿는단 아니 말이야. 왜 사람을 이게 믿어요? 저도 전재수 장관 되게 좋게 생각한단 아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그렇게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는 것만큼 아니, 우매한 게 없어요 정치권에서. 권성동 우리 아니 의원님 증거를 좋은 갖고 사람이에요. 오면 나도 뭐 인정하지. 아, 증거가 증거를 없잖아. 가지고 올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없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다 좀 파쇄했을 거 아니에요. 지켜보자. 덜덜덜덜 아니 어제. 파쇄했으면 어딘가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왔을 거 아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컴퓨터에서 다 뽑아낼 거 아니요. 2018년에 나중에 전재수 장관이 장관이 될 거니까 특별보고 문건에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써놔야지라고 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만나고 협조하고 청탁이 오갔으니까 특별보고 문건에 전재수 장관이 협조하기로 함. 라고 청탁이 적혀놨을 거 아니에요. 오갔다고 쓰여 있지 않지. 우리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 형, 이거 형 통일교에 뭘 협조해? 돕도록 노력해 볼게요. 통일교에 얘기할 뭘 수 있지. 협조하는데? 아니 표가 되면 지역에 표가 많대잖아. 통일교는 표가 없어요. 아니 그건 본인의 분석이고 네. 실제로 그 동네 형님들 누나들이 다 그거 통일교라며. 이게 부산도 근데 그 그렇고. 통일교라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진짜 알잖아. 형 이게 어디까지 해봐서 알지만 네. 통일교 같은 곳에다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막 적극적으로 추파를 보내면 3대 종단 기독교나 개신교나 무슨 뭐 천주교 되게 난리 나요. 그걸 알고 몰랐을까 과연 전재수 장관이 부산에서 그렇게 선거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통일교에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지역구에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의례적으로 얘기한 건데 지들 보고서에 지들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뭐 보고서 올릴 때 이렇게 지독하다, 이렇게 지독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이렇게 올린 거지. 내 편은 막 선회하고 반대하고 관용하면서 와. 상대편에 무조건 유죄 추정 원칙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권성동은 완전히 달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지금 의원님이 뵙자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통하죠. 통하지. 왜 도대체 보자고 했을까? 아니, 그 주어를 권성동 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바꿔봐요. 그건 그래서- 그냥 분명히 형은 그랬을 거야. 그거는 그냥 통화일 뿐이에요. 아니야. 문자가 나오면 이 빼박이야. 빼박 문자가 나와야 돼. 아니 권성동 그 빼박 문자 보세요. 나왔잖아. 자기가 네. 600명 이상의 축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어저께 단독 보도에서도 분명히 추도사 했더라고 또 반박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7번이나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증거 나와요. 이게 반박 당하고 다른 있단 건데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이거 통합해가지고 좀 반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세훈처럼 만난 적 없다.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2번 만났는데 4번 만난 거 6번 만나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 카톡으로 받은 뭐 여론조사까지 있어. 이렇게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비판해야지. 근데 정치인이 누구 만난 거 가지고 축사한 거 가지고 그게 증거다. 라고 얘기하기엔 난 부족하다는 그런데 거지. 그러면은 축사도 했고 만난 적도 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플러스 모르겠는데 계속 전부 다 부인하다가 한 개씩 나타나니까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거고. 통합적으로 좀 그거 좀 잘 혹시 대처하시라. 전재수 의원님한테 형님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거기 그 민주당은 요새 형 동생 열풍이잖아요. 뭐 누님, 저는 형님. 저희 뭐. 아버지보다 어리면 다 형님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거기도 뭐 네. 70대 80대까지는 다 형님 저희 누님이라고. 아버님 세대보다 어리면 그냥 다 형님 하는 겁니다. 아, 51년생 이후로는 다 형님. 지금 게시판 저 댓글창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동학 오늘 공천 믿고 줘라. 다녀가지고. 저 정도면 줘라. 이용한 부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강성필이 낫다. 막 이러고 있는 아니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저를 모습을 또 한 번 반성하게 됐어요. 어떤 거예요? 민주당은 이렇게 똘똘 뭉쳐 있구나. 아니 근데 아까 개몽형이더만 개몽형 잘하더만. 아니 똘똘 똘똘 뭉쳐서. 뭉쳐 있구나. 아니, 이렇게.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야당이 부담이 없는 게 이 전재수 금품 수수했다라는 그 의혹의 출발이 야당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그런 아니, 반박은 저는- 특검한테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특검이 예를 들면 큰일 나죠. 국어 시간이야.
국어 시험지가 들어왔어.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17번쯤에서 수학 문제가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수학 문제 풀다가 나머지 30문제까지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12문제 전재수가 수학이고 나머지는 원래 당신들은 국어만 하는 그러니까 거였다. 이거를 문제 제기 시작하면 어쨌든 뒷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어쨌든 국어 시간은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 정부적 판단을 특검에서 했었을 거라고. 그리고 통일교 아까 지령 받았냐는 문자가 특검이 왜 정부적 판단을 해요? 특검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면서도 형 이거를 진짜 이러지 은폐하지 말자. 않고 솔직히 목록을 진짜 만들어 너무한다, 놓고 진짜. 이 목록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사 이첩을 하지 않았냐. 아니 입장을 바꿔서 전재수 장관 이슈가 아니라 만약에 그 지난 8월달에 준서를 확보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뭉갰다가 공소시효가 근데 만약에 지나고 나서 그때 그 문제가 나서 봐. 들어봐 그 주어가 국민의힘이어봐요. 형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뇌물이라며. 널널하지. 아니잖아. 진짜 너무 공소시효 안 좋아하네. 끝났어. 뇌물이라며. 우리가 탑하고자 하는 그 정치가 바로 지금 이런 모먼트예요. 왜 내 편에 관대하고 선회하고 관용하면서 당신들의 입장에서 엄격하냐고. 주어를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바꿔보라니까요. 증거를- 국민의힘에 뭐 예를 들면 증거를 다 갖고 오면. 뭐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됐는데. 통일교를 만났고 한학자 특별보고 문과에 남아있고 근데 8월달에 진술 확보했는데 안 하다가 3개월 4개월 뒤에 사건 번호 부여했어. 형 그렇게 논평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특검도 내부에서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 속이 특검이 애초부터 드러낸 속일 게 수가 없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관들 다 앉아 있고 특검이 속일 수 없는데 변호인 들어와서 앉아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이걸 형만이라도 어떻게 그걸 평가하는 형만이라도 그거는 수사 뭉갠 거 잘못됐고 엄격하게 빨리빨리 이첩시켜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맞지. 아니, 지금 막 뭐 이거 권성동은 확실하고 전재수는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뇌물죄는 15년이 의율되니까 정치자금법. 이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정치자금 뇌물죄라며.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뇌물죄가 더 세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주고받은 게 청탁이 있었으니까 이거 뇌물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이라는 저 법을 정치자금법 의율 아예 7년이야. 의율을 못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뇌물죄로 더 큰 걸로 지금 걸고 있는 거니까 뭐 이 공소시효가 이런 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경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주길 아니 바랄 뿐입니다. 지금 왜 이게 신뢰를 나 완전히 잃었어요. 계속하면 나 도가니 먹어 진짜. 먹어 나 먹어. 이렇게 하면 먹고 먹을 시작해. 거야. 아주 먹고 시작해. 그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먹어. 진짜. 알았어. 너무 아, 짜증나. 나 근데 진짜. 이게 아니 먹먹하다 진짜.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어떤 게 위험해요? 우리 착한 사람이다. 장경태가 성추행할 리가 없어. 서영교 의원이 그러고 방금도 우리 전재수 의원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뭐라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야.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의외로 너무 증거는 좋다는 거구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좀 아니 나왔으면 증거를 아, 4개월 그러니까 동안 뭉개서 못했다 그럴 리 이건데. 없다라는 기준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지금 와당탕님이 다 깐다인데 왜 못 까노? 아마 까고 싶은데 안 까지는 거. 열심히 해요. 형. 이게 보통 계란으로 예. 바위치기라고 하는 것이 와 이거 아니, 좀 근데 여당 저는- 바위가 엄청 저는 크네요. 철두철미하게 너무 던지는 조사가 게 잘 조약돌인 됐으면 거야. 좋겠어요. 네. 야. 그리고 특검은 어쨌든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은 통일교를 빼고 하겠네요. 저는 특검보다는 그냥 경찰이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이 정도면 국수본에서. 특검해야 되는데. 2차 종합 특검 말고. 네. 야. 국수본에서 특검도 왜냐하면 또 검찰들 데려다가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 못한 데가 법원하고 검찰 수사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결국에 못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팔이 안으로 붙는 거거든요. 아니 수사 못한 네. 게 아니라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못 찾은 도대체 거잖아요. 어디서 차이가 올까요? 아니 저렇게 뭔가 사법부에 대한 아니, 의심, 아니, 의심에 조은석 특검이 6개월 동안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법원이랑 믿을 수가 검찰 없네. 이걸 참 못 찾았다니까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믿을 아주 수가 뿌리 없어요. 깊은 유동학체국. 뭐 자신의 어떤 뭐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성장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거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일순간적인 일시적인 어떤 설득과 토론으로 뭔가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지금 성남 총각님이 진짜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기인이 형, 동학이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마. 조만간 장관 되실 거야. 아 고맙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건가? 어쨌든 뭐 네. 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장민우님도 10,000원 주시면서 아니 이쪽 저쪽
이쪽도 저쪽도 경찰을 못 믿는다면 폐지해야죠. 정치인들 사건만 못 믿는 거고 일반인들을 믿으라는 게 정치인들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수사를 뭐 무슨 뭐 마냥 못할 거다라는 그 추측보다는 분명히 검사가 될 때의 그 입학 시험과 경찰이 될 때 입학 시험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 기법으로서의 더 많은 법들을 배우고 숙련된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법을 덜 다른 선택적으로 다른 법들을 좀 덜 배우는 것이 사실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검찰한테도 안 맡기고 검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경찰한테만 맡기자, 경찰이 잘하고 있다. 전 사실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여당이. 경찰이 자기 승진 줄이 걸려 있는데 그만두고 나가면은 검찰처럼 뭐 변호사 개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경찰의 신뢰는 대통령이 스스로 까먹었죠. 백혜련 경정 사례를 봐봐요. 백혜련 경정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직접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이 그 백혜련 경정의 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혜련 경정이란 분은 지금도 본인의 주장을 꿋꿋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경찰 내부의 어떤 인사 컨트롤의 문제예요. 지금 왜 경찰 수장이 백혜련 경정을 제지 못할까요? 대통령이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경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참 링카님 5만 원 후원 주셨어요. 이 총장님 오늘 왜 늦게 오신 건가요? 이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섭섭한 분이 많으십니다. 앞에 일정이 많았어가지고. 예, 뭔가 일이 연말이라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긴 최고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계신 분들 다 섭외하기가 참 힘든데 그 중에서도 더 힘드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가운데 36분이나 돼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도가니탕 어떠신지 한 말씀만 더 제가 해주고 오늘 가시죠. 마음을 완전히 푸시고. 도가니탕을 만들었네요. 이동학 도가니탕. 나 먹어.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지금 가야 돼. 일단 이동학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저는 어쨌든 믿기가 경찰이 어려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증거들을 찾아내고 확실하게 수사해서 네. 정말 잘못했다면 벌 받아야죠.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이 2차 종합 특검을 해서 나온 결과, 그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내린 결론, 경찰의 지금 이 수사에 대한 결론 나오면 다 믿으실 거예요? 아니 수용해야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 수용 안 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전 김건희 여사 뭐 관계 없다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에서 나온 결론도. 네. 그건 근거로 뭐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제 원칙입니다. 그래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종료가 다가오고 있죠. 김건희 특검만 조금 남은 상황인데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이 많은 만큼 2차 종합 특검 뭐 또 하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뭐 통일교 특검부터 하자 아니면 같이 하던가인가요? 이거 통일교 특검부터 하자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그 돌아간 상황을 놓고 보면 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네. 통일교 특검을 계속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2차 종합 특검도 우리가 추진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것도 다 하지 않겠다라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그냥 한다는 특검 거죠. 이제 그만하자. 그 특검 그게 이제 다. 그만하자. 2차 종합 특검 한다고 했을 때 여론도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 180일이나 했고 특히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명 구속되고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화냈다. 이거 외에는 전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도 사실 김건희 특검은 별건 수사라든가 민중기 특검 본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가 수사 과정 중에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다 해서 다시 종합 특검 하자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만들자고 했었던 특검과는 결이 다르다. 이거 정말 반응이 시원치 않았는데 계속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민주당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뭐 그거 신경 별로 안 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저도 특검, 비슷하게 예. 봐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은 무조건 간다. 또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원래 특히 특검은 그리고 검찰과 경찰, 특히 검찰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거기에서 하면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을 만든다는 게 보통 특검법의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특검으로 간다. 이건 특검법 취지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는 종합 특검은 내란 특검은 종합으로 김건희랑 묻혀서 가고 통일교는 안 받는다. 그러면은 약간 내로남불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세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내란 특검에 대한 반발, 2차 특검에 대한 뭐 야당의 반발이나 이런 걸 여기서 둘 다 안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경찰 뭐 특수본의 수사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죠. 국수본으로 이제 다 넘어가겠죠. 아, 국수본이죠. 일단 특검에서 나왔던 거는 내란 특검은 다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고 안 된 것들은 특검이 가면 다시 거기서 가져가는데 네. 안 가져가면 이제 국수본에서 하게 되겠죠.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점점 좀 내용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럼요. 예. 이게 지금 그 통일교 특검은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90%가 넘게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통일교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2차 종합특검 이거는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검법을 만들 때 이미 특검의 원래 기간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 한 다음에 그 기간도 연장까지 다 한 다음에 자 보니까 또 미진하네 또 특검하자 또 법을 만들게 이거는 기본권 침해예요. 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밝혀야 된 건 이 통일교 특검입니다. 이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통일교의 로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종교 세력이 금품을 살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뇌물성으로 여러 가지 청탁을 하고 자신들이 포섭을 하는 이 지금 정교 분리에 대한 정면에 반하는 행위들이 반드시 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본도 지금 통일교 해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일본 통일교 해산은 이제 법정으로 가고 법정에 가 있습니다. 1심이 나왔잖아요. 네, 결과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이번에. 그럼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해산을 할 건 일단 수사를 먼저 하고요. 수사를 먼저 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그게 객관적 사실이고 금품 사실 살포 사실 밝혀지면 네. 이거는 해산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까르띠 시계 주고 뭐 시계 뭐 2개 주고 그 뭐죠? 하나가 어디죠? 불가리. 불가리 까르띠에 불가리. 뭐다 현금 4천만 원.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왔고 증언도 네. 그거를 좀 지어내기에는 그건 못 지어낼 것 같아요. 예, 네.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정도 지어냈으면 소설가죠. 했더니 네. 이거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이거 복돈이니까 받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디테일한데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 4년 구형 받은 다음에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는 뭐 검찰 수사,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도 얘기했었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마지막에 나온 재판 증인회에서는 그거 제가 직접 한 거 아니고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의 검찰 구형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생각으로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실제 목표로 했었던 검찰 구형 4년 그게 예상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윤영호 본부장이 그 상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갖고 이게 그래갖고 특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엄청나게 그날 당시에 뭐 이름 뭐 실명 거론하고 그렇죠. 막 엄청나게 할 거라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뭐 대통령께서 뭐 이제 통일교 해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재판에 별로 이제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얘기가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는지, 어쨌든 아무 한 없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들 보면 막 사진도 엄청 많이 찍히고 막 같이 가서 책 들고 사진 찍고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깊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예전부터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통일교에서 국민의힘 쪽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은 이현영 부회장이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 이들이 이제 통일교의 대관 업무를 했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대관 업무를 해서 그리고 이미 통일교는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받고 그리고 뭐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국민들 감정에는 통일교가 뭔가 약간 이상한 정도로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일본이 그렇지만 그 아베 사건 나기 전에는 통일교가 꽤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원래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신도들의 모금 그렇죠. 자금이 훨씬 더 컸다고 많았죠. 그러죠. 예. 그래서 국내에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VIP라고 내부에서 칭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아무래도 정치적 권력과의 연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럼 접촉을 많이 했겠죠. 저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접촉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접촉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만나서 사진 찍는 정도. 만나서 사진 찍고 뭐 축사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긴 그렇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에게 그때 통일교가 완전히 뭐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했지만 이상한 아주 그렇게 평가받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교도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굳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뭐라고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거기 어레인지 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도 굳이 뭐라고 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접촉 가지고는 그걸로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 정확히 문제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자, 접촉은 통일교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네. 이걸 거부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통일교는 이미 국내에서 여러 사업체도 합법적인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ODA 등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걸로 규정되지만 그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가평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죠. 뭐 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2단계가 네. 천정구에까지 가냐. 자 그럼 통일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접촉을 했어요. 축사 좀 찍어줘, 책 줘주고 했어.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 경내 그 천정군까지 가서 경배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좀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봐야죠.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도 갔다라는 거는 나도 좀 통일교 힘을 얻어볼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일단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 풀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라고 지목할 규정하긴 뭐하고. 자 여기까지 가서 절한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이제 예. 축사는 오케이. 네, 오케이. 절하는 거는 네. 이 사람 좀 의심스럽네라고 쳐다보는 정도. 어. 그 다음에 돈을 받았다 금품에. 아 그거는 무조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정확히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고 축사한 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냐면 그리고 그 축사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냐면 이 통일교가 접촉하는 방식이 드러났잖아요. 네. 이 사람을 접촉해서 복돈이다 뭐 이러면서 현금을 주고 거기에 뭐 이런 명품 시계를 주는 그런 것들이 쭉 이미 일련화돼 있고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은 그냥 축사만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만 그랬을 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접촉해서 어떤 본인들이 로비를 하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접촉한 사람은 그 로비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지금 특검이 필요하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뭐 이미 김건희 특검은 이미 신뢰성을 잃었고 거기는 이미 자기네들이 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현금을 2천만 원만 썼고요. 불가리 시계를 하나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나와 있는 건 4천만 원에다가 시계 2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빠지고 2천만 원에 불가리 시계 하나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불가리 시계가 그나마 명품 시계 중에 좀 저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3천만 원이 안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가법이 3천만 원부터 적용이 되는데 3천만 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5년 이상의 형입니다. 아 처벌 세지는군요. 5년 이상이에요. 예. 3천만 원에 딱 1원이라도 부족하면 10원이라도 부족하면
5년 이하입니다. 그 시계의 가격은 중고 가격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때 이제 처음에 받을 때의 가격이에요? 그 아마 산 가격이 있을 거예요. 산 가격으로. 그 가격을 통일교에서 뭐 당근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정가로 할 겁니다. 중고나라도 있고요. 네, 예. 당연히 중고나라가 아닌 이상 정가.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정가로. 그 금액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를 왜 압수수색을 할 때 다 적지 않고 그렇게 3천만 원이 될까 말까 애매하게 해버리면 특가법을 벗어나게 되면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징역 7년, 공소시효 7년으로.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줄 수도 바뀌었네 있어요. 갑자기 진짜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뀐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압수수색을 할 때요 오히려 더 부풀려서 써요. 그렇죠. 진짜요. 실무에서 영장을 칠 때 의문이 생기네요 진짜. 영장을 칠 때 훨씬 부풀렸습니다.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화가 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이미 나는 이미 완전 쓰레기가 돼 있어요. 여기 압수 영장에는.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되도록 만드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내용보다 축소했잖아요. 벌써 여기서 저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특검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보도에는 3천만 원 플러스 시계로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2천만 원 압수 플러스 영장에는 시계예요. 2천만 불가리 원 시계. 플러스 네. 불가리 시계로 하나로 했는데 불가리 시계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안 될 근데 가능성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불가리 시계가 이제 시계가 오늘이 제일 싼 값이라 해서 2017년에는 한 950만 원이었는데. 아, 근데 불가리랑 까르띠에는 중고 가격이 박살이 납니다. 예. 아 그래요? 두 개는 중고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가격이 그래도 지금 판매 가격이 2025년에 상당히 올랐을 그때 텐데. 받았을 시점이겠죠. 시점입니다. 예. 행위 시점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롤렉스가 비싼 거예요. 중고 가격이 더 올라서. 네, 원래 까르띠에랑 불가리는 뭐 중고 가격이 지금 어쨌든 와치 6는 어때요? 마치 죄송합니다. 식스는 이 배터리가 이게 좀 많이 달더라고요. 예. 많이 죄송합니다. 시계 주인 한번 갈아주세요. 시계 주인을 바꾸라고요? 줄이요. 예, 근데 지금 특검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정말로 특검의 의의 있잖아요.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검사들로 구성된 그 특별 검찰이 네네.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안만큼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보더라도 권력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개월 네. 좀 넘었는데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죠.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그 입법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이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압수수색 범위도 제한되고 돈을 받았다는 금액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의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특검 제도를 만든 건데 네. 왜 특검 안 하고 있냐. 이 명분을 갖고 저는 야권이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통과를 안 다수 의석을 시켜주면은.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조국혁신당도 같이 하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정말 압박할 만한 수준 뭐냐? 저는 뭐 여론조사 기관이든 아니면 그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든 빨리 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이 뭐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이걸 빨리 여론조사 해갖고 한 65%, 75% 특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나오면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나오는 금요일에 그 갤럽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나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눈치 봐갖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도. 아 그래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문구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 질문을. 이 질문을 이슈의 넣을 거냐 안 하냐. 오피니언 조사는 네. 정기적으로 매주 갤럽이 금요일 날 하고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질문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의 현안에 대해서. 그게 지금 갤럽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의도 연구원이든 아니면은 뭐 좀 범야 성향의 여론조사 매체랑 해갖고 빨리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압박이 계기가 마련돼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송은석 원내대표랑 천하람 원내대표 만난 것 같아요. 오늘 통일교 특검 첫 회동을 했는데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있나 봐요. 이제 나온 뭐 속보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하겠다 하고 또 송은석 원내대표는 그냥 법조계에 맡기자. 그러니까 천하람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 추천권을 달라고 하고 송은석 원내대표는 변협, 대법, 뭐 3자 맡기면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신당 쪽에서는 개혁신당이 좀 주도적으로 특검을 왜냐하면 네. 연관된 사람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라고 저희가 하니까. 네. 어차피 지금 그 실무 협상에는 저도 참여를 하게 될 건데 네. 이게 문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답게
저희가 특검법의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특검법이 이래서 되는 게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거대 양당이 지금 다 관여가 됐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개혁신당에 맡겨주시면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떤 여론의 평판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신당 추천을 통해서 한번 이번에 특검법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받는 게 좋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변협이 이미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느 쪽으로 어렵다고 잃었습니까? 봅니다. 이제 파랑 쪽으로. 파랑 쪽으로. 네, 파랑 쪽으로. 아, 이건 뭐 확실한 겁니까? 뭐 그래 보이는 거. 그래 많이 보입니다. 생각합니까?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정성 시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개혁신당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 저는 안 맡기지 않을까요? 그 추천권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정당 추천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좋아. 그러면 정말 제3자 추천을 통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여기서 맞습니다. 어떤 주도권을 갖고 뭐 개혁신당이 해야 된다. 그러네요. 국민 아.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맞아요. 추천권을 민주당한테 뭐 민주당이 추천해라 배수로 추천하고 그 안에서 어쨌든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아. 사실 저도 정광재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굳이 뭐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동되는 게 가장 좋죠. 특검이 시작되는 게 일단 먼저다라고 좀 생각들 하시군요. 저도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도 뭐 의혹을 털고 가려면 특검이 제일 깔끔합니다. 특검이 제일 깔끔하고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전 두루킹 특검 때 봤을 때 아, 뜨거 했었잖아요. 어디로 네.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굳이 리스크를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할 근데 수 그 있겠죠. 리스크는 국힘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 하자는 그럼에도 건데. 불구하고 지금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더- 있는 사람이 아. 민주당이고 하니까 그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뭐 법조계 원론대 특검 했던 분인데 작년 초쯤인가요? 작년 한 5, 6월쯤인 것 같아요. 총선 패배한 다음에 그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막 뭐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분과 좀 골프를 같이 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김건희 특검 안 된다. 그거 정권 그냥 골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뭐 그러면서 자기도 특검 해봤지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이 칼이 어디로 춤추는지 자기도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검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의지에 따라서 특검 의지에 따라서 이게 전방위 수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설령 우리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일부 정치인 뭐 연관됐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감수하고라도 특검해야 되는 거죠. 일단 송원석 의원은 연루가 안 된 것 같아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 봐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특검의 원래 목표 아닙니까? 그럼요. 칼이 어디로 향할지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히 특검이 해야 될 일이고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만 칼을 안겨누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특검이 구성이 되면 특검이 이제 추천돼서 일단 임명이 되고 그러면 특검이 특검보를 또 추천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 또 수사관 이렇게 하잖아요. 각 파트에서 이들 어떤 분이 그냥 그 프로젝트 TF처럼 모여요. 그러니까 일단 보안이 안 됩니다. 기자들이 또 우 가잖아요. 기자들 사실 각 매체 따지면 100명 이상이 달려듭니다. 이 기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얘기가 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사했는데 뭐 있어요 하면 누군가가 그냥 한 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뭐 남부지검의 어떤 뭐 금융 관련 사건이었다고 해당 부서에 보안을 걸어놓으면 잘 보안이 되는데 특검은 잘 보안이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네. 한번 여당은 부담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은 특검을 좀 하긴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뭐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결과 특검이 시작하는 그 결과가 일단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진술이 아주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경찰 강제 수사를 앞두고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 지금 양쪽 진영을 막 흔들면서 특히 민주당에서 역풍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말을 좀 바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전재수 장관 행사 초대해서 뭐 축사했다는 것도 본인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 자료를 제시를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재수 장관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뭐 성당 미사하고 있었다는 사진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술 자체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락가락이라기보다는 신빙성이 좀 부족했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물증들로 채워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도 뭐 특별히 나오진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나고 뭘 했는지 큰 사건은 있죠. 토막토막한 기억들이 나세요? 그때 내가 그때 누구를 지방선거 만났다. 있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뉴스 타임라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다, 네. 어디를 갔다 이게 기억이 나세요? 근데 만약에 큰 돈을 받았다 하는 건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이 사람은 이제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건네주는 걸 봤다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 여기까지는 서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뭐 돈을 실제로 줬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해야 되고 증거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한 진술로 몇 번 만났다, 언제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해요. 작년이든 자작년이든.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보석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도 일단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는 진술만 있는 게 아니죠. 메모도 나왔고 사진도 나왔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자체가 차명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상한 폰 이용해가지고 통화한 기록도 나왔고. 그거는 그럼 4개월 동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거 숨겨놨다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췌할 수 있었던 것을 못 찾아냈다. 라고 하기에는 법을 위반해야 되죠, 특검이. 그래서 특검이 이 수사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별건으로 뭐 특검이 수사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니까 특검법에는 특검에 관련한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건을 이첩해놨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은 권성동 의원에 준하는 어떤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증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성립되는 얘기들이고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최대한 건조하게 서술하면 그렇습니다. 이 윤영호가 네. 권성동 의원에게 돈 준 적도 없다고 지금 재판에서 말을 바꿨어요. 윤영호 진술이 부정확하고 이 사람 말이 오락가락하고 못 믿겠으면 권성동도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긴 진술이 있다.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게 그냥 수첩과 사진 정도인데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수사 상황 걱정되는 마음에 통일교 관계자들한테 전화한 건데 돈을 주는 현장의 물증이 없는 건 똑같고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성당 미사 갔다 또는 통일교에서 지목한 날짜는 5월이 아니라 9월인데 그때 자기는 고향에서 벌초하고 있었다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통일교 내부 보고서가 지금 윤영호 진술과 별개로 전 장관이 여기서 축사하고 네.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갔다. 근데 오늘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보고서 일자와 전재수 장관의 부산 서울 일정이 동일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무슨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들고 사진도 찍고 막 하셨는데 통일교와의 평소 접점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 수준에서 윤영호의 진술이 네. 권성동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전재수 진술은 막 탄핵할 만하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핵심 브랜드 금품까지도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막 까르띠에 시계까지 차고 나왔는데 네. 그런 건 굉장히 구체적 진술로 보통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에 형님 누나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진을 안 찍냐. 그런데요. 그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정통 교단 아니고 통일교나 신천지나 소위 정통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부르는 교단 같은 경우는 공개적 사진 찍고 이 사람들 주최해서 무슨 책 들고 하는 거 다 조심합니다. 네. 웬만한 지역 정치인들은. 근데 그걸 그렇죠. 조심하지 않고 저렇게 책까지 들고 사진 찍을 정도면 아 이거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이에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권성동 의원이 아직 유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돈 받은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나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 실제로 끝까지 증거가 안 나오고 돈 받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 나오겠죠. 두 번째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왜 구속돼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되게 혼동할 리가 없지 사실은 그냥 누락하고 말을 하는 건데 장해찬 정도 되면 네. 우리가
그 구속 수사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 기법 아닙니까?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구속을 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교 아까 전에 그 수사 상황 보려고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본인 전화로 하면 되지 왜 차명폰으로 합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전재수 장관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구속이 되겠죠? 구속 수사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치인들이 소위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뭐 만나서 만난 티를 안 낸다. 이 맞는데 돈 받았으면 더 안 내죠. 오히려 돈을 받았으면은 고성동 의원처럼 차명폰으로 하죠. 뭘 받은 게 있다 그래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한학사 총재 사진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뭐 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걸 입증하기에는 좀 모자르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장채국께서 말씀해주신 그 시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1년 번호로 추적하면 바로 추적이 됩니다. 그게 현금 주고 이런 문제랑 달리 왜 김건희 여사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도 네. 그런 식으로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그래서 그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로 갔는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어떻게 아니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나 윤영호 본부장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샀는지 통일교에서 뭐 구매했는지 이런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검 도입을 하자.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가당착이죠. 자기들은 3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특검까지 하겠다면서 이렇게 여야 다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도 내주겠다. 우리도 수사해라. 우리도 뭐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고 하니까 특검 하자는데 이걸 거부하고 경찰 수사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 3특검은 왜 합니까? 더군다나 죽은 권력인데. 근데 원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힘들기 때문에 네. 특검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특검 잔치를 1년째 벌이고 있으면서 야당이 연합해서 특검 추천하겠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그 특검 추천권도 사실은 개혁신당이나 이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은 네. 소수 정당에서 추천해서 내라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냥 권력 감싸기고요. 근데 일리가 있죠. 저 얘기는 일리가 있지만은 일리만 있지 일관성은 없죠. 뭐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윤석열 정권에서 3년 내내 불거졌고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특검하자고 하니까 아마 장해찬 최고위원도 똑같이 얘기했을 텐데 뭐라 그랬냐면 그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보자.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하자. 그 얘기를 3년 내내 했어요. 그럼 그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네, 뒤집겠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속됐고 정말 뼈저린 반성을 아니, 했습니다. 저렇게 네,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 거대 권력을 장악한 여당도 후회할지 마시고 나중에 다 돌아오니까 지금 안 하면 2년 뒤에 합시다. 하고 3년 뒤에 하면 더 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라.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 때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전 정부에 대한 특검을 막 발족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은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냈지만 특검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난도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자기들이 검찰 경찰 다 장악했는데 굳이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3개나 띄워서 연장해가면서 난도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안 받을 명분이 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 정부는 적어도 특검이라는 칼은 안 썼거든요. 야당 조지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는 특검이라는 칼을 써서 막 조졌잖아요. 그럼 원래 쓴 만큼 그 페이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네 썼으니까 너네도 똑같은 사안에서 특검하자가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맥락인데 특검이란 칼을 안 쓴 게 아니죠. 그래 뭐냐면은 특검에 전부 다 넘기자 공정하게라는 요구는 그때 민주당이 했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걸 일부러 안 한 건데 그걸 무슨 공정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곤란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검찰 없앤다 아니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활용해가지고 이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검찰을 해체한다?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에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훈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말을 뒤집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차라리 저러면 나아요. 근데 대체로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이
뭐 자기 와이프 사건이라든가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러면 돼요. 수사기관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하고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건 전 국민이 다 봤듯이 안 했습니다.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미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어만 했고 근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빌드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기관에 넘겨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퍼지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실제로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방어하지 않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여야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 그랬고 국수본에는 전담팀까지 만들었고 줄줄이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거나 덮는다거나 그랬을 때 특검 얘기를 보통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전재수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지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간이 계속 늘어지니까 그 좀 정자법이면 공소시효가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근데 뇌물죄면 공소시효가 한 7년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근데 따라서 특검 내부 문건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했는데 이거를 이첩을 안 하고 뭉개고 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특검 내부 문건에서 이건 뇌물 혐의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죠. 특검에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정자법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 혐의가 적용될 거고 그러면 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소시효 자체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럼 좀 천천히 보자. 아니 천천히 보고 빨리 수사해야 되죠. 보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정치적 주장이든 행정적 주장이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동호 반복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그 지난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하자는 얘기가 사실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했느냐?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니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할 수도 있고 일리도 있는데 하려면은 최소한 지금 국수본이나 뭐 이런 데서 똑바로 안 하더라. 그러니까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특검 자체가 지금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설단 변호사님. 의견 좀 주십시오. 윤영호 진술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국수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사 진행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전재수에서 꼬리 끊기가 끊겨버린다고 한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을 거예요? 야권에서도 못 믿죠. 전재수로 끝날 문제야?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우리 나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특검을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볼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야권에서는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찌 보면 외부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특검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게 내부에 대한 비판이 외부로 쏠릴 수 있게끔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특검을 무조건 끌고 가자. 근데 저는 이제 성사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연말 연초에 있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민주당에서 이거 수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여론 보고 판단할 것 같고 여론이 뭐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약간 하락이다 이렇게 가면 그냥 버티는 걸로 가는 거죠. 그 여론조사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답변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말 연초에 근데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지 달리 나온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여론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여론 자체를 못 믿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추세? 그냥 전체적인 추세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설 변호사님 이제 저건 정치적인 전략적인 부분의 얘기인 것이고 언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수본에서 뭐 수사를 뭉개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저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수사 방해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당 해산 계속해서
국무회의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정당 이거 해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종교 해산. 네.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말 잘못하면 통일교라는 존재를 아예 없어버린다. 너 사법적으로 불이익 준다. 안에 갇혀 있는 윤영호나 이런 사람은 그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언어가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주신 윤석열 정부에서 네. 뭐 내외적으로 뭐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거나 외압이 있었다거나 이런 의혹은 제기됐지만 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뭐 여러 뭐 논란이 불거지는 대상을 두고 수사 받는 대상을 두고 너네 뭐 해산하겠다 뭐다 이런 식의 겁박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막음용 겁박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그거는 없죠. 순서를 뒤섞고 있습니다. 정교 해산에 관련해서는 2차례 했는데 네. 전재수 장관 이름이 나오고 나서 이게 이 지금 방금 이 우리 방송에서 다루는 국면으로 넘어가서는 여야 뭐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그 수사 지시를 한 그 지시를 한 바로 그 날 새벽에 국수본에 특수전단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순서를 뒤섞는 거다. 근데 뭐 다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을 그 수사한 특검팀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였나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비판받을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 기록 다 넘겨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특검이 다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네. 증거 기록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넘겨줬다. 근데 수사기관에서 받았더니 아 이게 뭐야? 이거 다 넘겨준 거 맞아? 일단 확인했고 이거 좀 부실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검은 다 줬다는데 네. 오히려 국수본에 경찰에서는 받아봤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도 부족하면 니들이 압수수색 하든지. 그래서 지금 오늘 압수수색하러 간 거잖아요. 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라서 그 특검에는 수사 범위, 기한, 인력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잖아요, 그죠? 전재수 특검이 아니잖아요. 통일교 특검이 아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가 나오니까 한 건데. 이 사실상 수사 범위 내에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아이, 근데 저건 진짜 그건 약간 오도를 하시는 게 뭐냐면 역대 특검에서 어떤 인지 수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러면 김애영 씨인가요? INS 모빌리티 있잖아요. 네. 그거 김건희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수사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김건희 여사 지금 혐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뭐 인력이 부족하니 많이 뭐 연장을 하니 많이 이런 논리가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먼저 하겠냐 저거를 먼저 하겠냐를 따져봤을 때 아마 이건 후순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 뭐냐면 8월 달에 이게 인지가 됐는데 관련이 없으면 왜 빨리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안 했냐 이 비판까지는 되지만 이거 왜 초동 수사를 똑바로 뭐 폭넓게 안 해서 넘겼냐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건 특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보통 수사를 할 때 지금 김건희 특검 알아요. 범위를 너무 많이 제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정해놨어요. 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걸 그냥 막 왕창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거 만들 때는 야 이게 특검 6개월짜리가 아니야. 우리 내년 지방선거 한 1년은 끌고 갈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혐의 사실을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제일 처음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양평고속도로 사건이었잖아요. 그거 우리 무조건 된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거 뭐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대략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을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사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별 희한한 것들 금거북이 목걸이 아니 그거 가지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비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네. 법률 사건이 아니란 거야. 근데 요 통일교 나왔잖아. 이거 그냥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그 원희룡 장관도 조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뭐했냐 이거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가능한데 심지어 그 본류에 해당하는 원희룡 장관조차도 조사를 못 하고 있는데 본류에서 더 벗어난 전재수 장관 불러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특검에서 수사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보는데 8월달에 그 진술이 나왔으면 최소한 불러서 조사는 했었어야 돼. 비공개 조사라도 참고인 조사를 했었어요.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아무리 현직 신분인지 아니면 서면지라도 했었어야 돼.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죠. 근데 원희룡을
못 부른 걸 가지고 원희룡도 못 불렀는데 전재수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원희룡을 너무나 부르고 싶었겠지. 그렇지. 그런데 도저히 부를 만한 진술이 안 나오니까 못 부른 거고. 그러니까 원희룡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김성교 의원이에요. 그렇지. 그 당시 이제 군수고 했으니까. 근데 그 김성교 의원부터 끄집어내려고 양평군 돌아가신 공무원 압박하고 막 조작 조서 쓰고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결국 원희룡 근처에도 못 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을 못 갔으니까 전재수도 못 갔다는 말이 안 돼요. 전재수는 진술이 나왔고 구체적이고 원희룡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그러면 우리 설주환 변호사 말처럼 이거를 이첩을 하든 이거는 나중 문제고 불러서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4개월을 뭉갰으니까 이 특검이 지금 또 어제 보도 보면 경찰한테 자료도 다 안 줬대요. 그리고 특검이 뭐라 말하냐면 필요하면 우리를 압수수색해라. 이게 배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경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눈치를 태생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냐. 그 하여튼 그 방금 말씀하신 특검이 4개월 동안 뭉갠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서면 질의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뭐 이런 거는 사실 비판을 피할 수 없고요. 특검의 그런 처신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특검이 그랬기 때문에 경찰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특검을 해야 된다.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논리 비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하 부대변인이 저보고 너네 윤석열 정부 때는 특검 뭐 수사 보고 하자며.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었잖아요. 예. 지금 야당이고 여당인데 이슈 터졌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다 특검하자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는 게 낫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거 끝나고 받더라도 선거 끝나고지. 이거 선거 전에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 민주당은 이거 빨리 털고 싶어요. 왜냐면 부산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고 사실이면 빨리 교체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지방선거 뒤까지 뭉개놓고 아니 그렇게 특검까지는 아니잖아요. 특검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내내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특검하자고 한 그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게 뭐 이 정치권에서 사건이 있을 때보다 특검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 주제를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제가 금요일에 남긴 쇼츠 하나 틀고 넘어가시죠. 나 그래서 오늘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게임. 오늘 까르띠에 차고 있어요. 까르띠에 차고 왔어. 저는 탱크 솔로라는 모델이었는데 나 이거 모델은 몰라 이거. 일부러 까르띠에 챙겨서 차고 오는 거 아니야? 몰라. 이 까르띠에서 탱크 솔로보다 비싼 모델입니다. 오르겠네. 집에 있는 거 하나 차고 와봤습니다. 잘 안 어쨌든 차고 지금 다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은 페북에 올렸어요.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요.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했습니다. 말이 참 길다.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 형님, 누님, 80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선거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힘내라. 이 책 좀 들고 좀 사진 좀 찍자. 하는데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차라리 저는 기왕에 전까지만 했었으면 그래 깔끔하다 이렇게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부터 문제네요. 기왕부터 저 얘기 나왔다는 건 지금 우리 대통령 말만 따라 참 말이 기시네요. 말이 길다. 근데 국무회에서 저렇게 길게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박살내. 이게 말이 기네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요즘 정치의 어떤 그 기술 같은 건데 네. 기왕이 전을 끊었잖아요. 야 책자 관련해서는 말을 못하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 또 들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거는 맞으니까 공격을 못하네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기왕이 있어야 된다. 아니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찍은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왜냐면 사실 이거를 제일 건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직 물증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으로 넘어가잖아요. 토시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공격을 해요. 왜냐면 이미 결론을 정해놨거든.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 진영에 따라. 그래서 뭐 저 입장이 깔끔하다 아니다 이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도 저게 없잖아요. 야 왜 그 나온 그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을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설주환 변호사님 전 걱정되는 게 이제 재판 때문에 법원도 많이 가시고 공공청사 들어가실 때 혹시 까르띠에 불가리는 출입 금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몸수색에서 걸릴까봐. 그래서 저는 공공청사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서 조심하시라고. 장해찬 최고가 금요일날 하는 거 보고 집에 있는 거
찾아서 요즘에 내가 약간 갤럭시 워치를 혹시- 찾는데 네. 통일교에서 받으셨어요? 아니 조심하세요. 내 돈 내산. 그 법원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통일교에서 컨택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실세잖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의 실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도 나는 그거 진짜 해명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누가 커피 마시려고 거길 가요. 그리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커피 말이. 마시러 그냥 우리 저기서 바람 쐴까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하늘궁 같잖아요. 거기 본인은 완전히. 지금 돈 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경위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 뭐 나중에 두고 봐야지. 뭐. 예. 그래요. 우리 장희찬 최고는 집안에 금고가 좀 여러 개 있나요? 침실에 있고. 금고가 있지는 않고 시계장이 있죠. 시계를 좋아하니까. 부럽다. 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거만 팔아도 엄청 되겠네요. 혹시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거 좋아 보인다.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지. 제 시계 중에 바쉐로는 없습니다. 예찬 씨, 나도 그런 게 필요해. 맛이 안 살아. 맛이 안 살아. 이세윤 데려와야 되겠다. 예. 저는 성대 결절 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시계를 좋아해서 예. 중고로 사고 팔고를 많이 해요. 아 진짜 그러면 좋아하시네. 이제 새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선거 때 돈이 모자랄 때는 또 팔았다가 예. 선거 끝나고 이제 좀 자금 계산해보고 회복되면 또 사고 예. 그 샀다가 또 경험해보다가 몇 달 있다가 또 팔고 뭐 중국 거래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카페나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있어 시계는 당근마켓 굉장히 말고? 거래가 활발하고 그래.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 안 엄청 사봐서 올랐어요. 모르겠네. 코로나 때 생활 정치인들이. 코로나 때는 엄청 가격이 올랐다가 맞아요. 올랐다가 지금 손해 조금- 많이 본 그러니까 그거를 막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분들은 손해 많이 봤을 거고 지금 많이 떨어졌죠. 저는 기본적으로 막 이제 주류 시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저는 롤렉스도 다 팔았어요. 이제 없어. 음. 그러니까 그런 남들 다 차고 다니는 게 좀 나 이제 약간 그걸 넘어서도 남들 잘 안 차고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이엔드급으로 갔나 보네.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 꼭 그래요. 비싸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그 나중에 은퇴하면 시계방 하는 게 꿈이라서 아니 저는 좀 다른 예전에 관점으로 막 커뮤니티에 그 시계 계급도 같은 거 있었거든. 예. 그래서 나도 거기서 롤렉스까지만 알지 그 위로는 하나도 몰라. 바쉐로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 새로운 브랜드를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뭐 그 파텍? 네, 아니 그 엄두도 아니 그런 건 내 인생에 엄두가 안 나는 시계라서 아예 몰라. 예, 운중 거사님 시계 비싼 거 차면 천박해 보인다는 댓글이 진짜? 올라오네요. 왜요? 저런 댓글도 저는 좀 고정관념이라고 봐요. 자기가 좋아해서 차는 건데. 아 그럼. 네. 왜 천박해 보이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남들이 다 아는 브랜드는 이제 좀 안 차려고 그래서 롤렉스도 다 팔고 막 그랬다 예.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취향이죠. 그렇다고 또 롤렉스 차는 분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분들의 또 취향인 거고. 롤렉스는 예. 일단 중고가 방어가 잘 돼 잘 있기 때문에 되는 아, 예. 그렇습니까? 무조건. 예, 하나씩 총재 거실과 침실 어디 뭐 하면서 뭐 그건 몇십억씩 나왔다는 거? 몇백억 이미 있다 280억 나왔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중립기업 바꿔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 재산이 3조가 된다면서요. 3조? 한학자 총재. 아니 근데 그 통일교는 그냥 단순 정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교 기업이잖아요. 기업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정재수 장관이 평화의 어머니 들고 사진 찍을만 하네. 3조면. 어머니 저에게도 까르띠에를 할 만하네. 좀 있으면은 세계일보에 인터뷰한 정치인들까지 다 털자고 하겠어. 아니 그래서 나는 뭐 돈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닌데 네. 저는 어머니 조사는 해봤었어야 된다. 예. 평화의 어머니. 왜냐면 노웅래 의원 내가 긁고 그래. 노웅래 의원 이제 압수수색 안 현장에서 3억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 입회 변호사였거든. 그 내가 가서 내가 현금이 나온 걸 그 현장에서 봤잖아. 근데 그 정치자금법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 현금을 그때 압수를 못했어요. 왜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이 두 줄로 그어져 있었어. 판사가 이 사건에서는 현금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두 줄로 이미 그어놓은 거야. 왜냐면 이미 돈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을 그 현금을 다 모아서 박스에 넣어놓고 봉인 조치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압수수색 영장 다시 받아서 다시 가져갔는데 그 하루 사이에 처분은 못 합니까? 못하지. 그래요? 아니 그냥 봉인을 해놨거든 일단은. 무죄 나왔죠? 무죄 나왔지. 예. 왜냐면 그 위수증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법 소지 증거. 그러니까 위법 소지 증거가 왜 그게 이정근 씨 핸드폰에서 가져올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죄가 된 건데 갑자기 또 생각났다. 권성동 의원 사건도 똑같아요. 이거 다른 그 포렌식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권성동 의원 영장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거 그대로 써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권성동 의원 쪽에서 그걸 지금 절차 위법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실이면 역시 무죄가 나오겠죠?
네. 저는 지금 윤영호 씨 진술 태도라든지 공소유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무죄가 나면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전재수 의원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물론 뭐 별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 재판이 굉장히 갑자기 중요해져 버렸어. 이게 그리고 보석 여부 걸려 있거든. 이번에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지금까지 나온 기록을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유죄 아닐 것도 같은데 그러면 보석 인용. 그러니까 보석 나오면 무죄될 확률이 높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석이 이제 기각되면 조금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진짜 재판 전에 보석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품을 것이다. 좀 기다려 보시죠. 누구도 뭐 방탄하고 뭐 뭉개고 이러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렇네요. 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는 뭐예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도 뭐 1억 여부 이렇게 뭐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한학자 총재의 집에서 뭐 거액의 돈이 발견되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은행에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수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물론 집에서 뭐 몇 억이 있고 이거는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위법한 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는 그게 보면은 후보를 위해서 좋은 데 써주세요 뭐 큰 거 한 장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수사였다. 난 사실 이 주제를 우리 하 부대변인을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회식하면서 친구하기로 해서 빨리 넘겨주려 했는데 이게 또 명품 시계가 나오면서 또 이게 10분을 더 이야기하게 되네. 나의 우정은 이걸 빨리 넘겨주는 거였는데 까르띠에 하고 넘겨주는 거였는데. 네, 좋아요. 자, 이게 더 나아. 편집점이었는데.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재수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벌칙입니다. 벌칙. 4명이 딱이네 4명.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빨리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꼴등이야. 그 법카 커피 사세요. 커피 2배. 오늘 커피는 하은기 부대변인이 사는 걸로 당첨하겠습니다. 예, 묘재 연구원장님 5,000원 주시면서 이춘석 사건도 4개월 끄는데 헌기는 경찰을 믿나? 요새 익산에서 활동 재개하더만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익산갑 위원장 민주당 위원장 지금 공석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춘석 의원님은 정치 못하세요. 예, 저 조희정님은 5,000원 주시면서 전재수 의원이 2020년에 책을 파는 사서 활동을 했대요. 양산 책방 긴장해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형아의 어머니 팔았나요? 예. 설마? 야, 너 주말 동안 많이 준비했구나. 총재는 큰 누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아까 80대까지 큰 누님이라고 한다. 3조 있으면 어머니죠. 예, 이제 어머니 되는 거니까. 좀 악랄하긴 하다. 아, 예, 진짜. 아니 난 이해해. 국민의힘이 아까 전에 그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주한이 형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공공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화살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딱이지. 저런 평론가적 자세로 진실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도 힘들어. 지금 여연 부원장님이잖아. 예. 부원장 취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전술을 짜는 사람들인데 옳다구나 이거지.